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콤 채널 CC입니다. 오늘도 푸빅의 조수종 연구원과 자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이나 이코노미 데일리 세 분과 함께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조수종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저희가 석가탄신 휴일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도 같은 휴일이 있었나요? 중국 본토 증시는 네. 휴장을 하지 않았는데 네. 아마 한국증권사 같은 그 거래는 안 됐고 홍콩 증시는 네. 석가탄신일 마찬가지로 휴장을 하였습니다. 네, 같이 홍콩은 같이 쉬었고, 근데 이제 후광통 거래가 홍콩 쉬게 되면 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은 열렸기 때문에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전날 중국 증시 3대 증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마켓 서머리입니다. 전날 19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1% 하락한 3,510.96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어 선전 성분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3% 상승한 14,484.45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약보합으로 출발한 상하이 선전 두 증시는 중국 당국이 산업별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는 소식과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수를 상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 소식에 선전 증시는 상승폭을 제한하였으며 상하이 증시는 4거래일 만에 하락하였습니다. 홍콩 증시는 19일 석가탄신일로 휴장하였기 때문에 18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8일 홍콩 항생지수는 1.43% 상승한 28,593.81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어제 휴장을 앞두고 매수세가 몰리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였으며 WTI 가격 상승에 원유 관련주들의 강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 선전 성분지수가 좀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 눈에 띄는 거는 이 원자재 관련 기업들의 좀 하락을 했다. 네. 원자재 강세가 약간 꺾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모습입니다. 홍콩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제 어제는 장을 열지 않았지만 이 18일 장은 큰 상승을 마감을 했군요. 오늘 증시는 어떤가요? 네, 오늘 증시는 이제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 성분지수가 약보합으로 출발했는데요. 지속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제 고량주, 증권업종 등이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내었고, 최근 상승이 두드러졌던 원자재죠. 철강, 석탄, 비철금속과 이제 또한 가상화폐 급락에 따른 디지털 화폐 등의 산업이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재 관련 기업들의 하락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군요. 그런 부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큰 시장에 모멘텀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휴 이후에 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는 것 같고, 연휴 전에 좀 강세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 증시 자체가 좀 모멘텀이 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종목으로 집중을 해봐야겠죠? 네, 마찬가지로 홍콩 증시도 네. 이제 뉴욕 증시가 오늘 새벽에 하락하면서 이제 좀 눌렸는데, 지금은 항생 지수는 오전장에 0.74% 하락했지만 네. 항생 테크 지수가 이제 0.91% 상승하면서 오전장을 마감하였고요. 반전했네요. 네. 마찬가지로 원자재 관련주인 구리, 석탄, 알루미늄 등등 주식들이 하락했지만 이제 과기술주가 반등해서 메이투안이 6%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동차 부분에서 장성자동차 8%, 비아디 지금 7% 이상 상승 중입니다. 자동차, 특히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의 반등도 강한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가져오신 기업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크로 뉴스 하나 준비해 주셨나요? 네. 네. 오늘 기업 뉴스 하기 전에 이제 찝어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제재하겠다고 했는데요. 관련 뉴스로는 중국 인민은행 등 관련 부서에서 이제 비트코인 리스크에 관한 통지, 그다음에 토큰 발행 금지와 융자 리스크에 관한 공고 등을 발표하며 가상화폐 투기의 리스크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인터넷 금융협회 등 금융 당국에서는 이제 가상화폐 투기 활동이 국민들의 재산 안전을 침해하며 정상적인 금융 질서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견을 밝혔고요. 이제 첫째, 가상화폐와 관련된 업무 활동의 정확한 본질을 인식할 수 없다. 둘째, 관련 기관들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업무를 지속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셋째, 소비자들이 리스크 방지 등의 의식을 높여야 하며 재산과 권익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힘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협회의 회원 단체들이
자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좀 강조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오기 전에도 중국 내에서 가상화폐 투자가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렵게 그리고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까요? 네, 중국은 어차피 이제 세계 인터넷 화폐 이제 CBDC라고 통용을 하는데 CBDC로 가게 되면은 가상화폐가 사실상 인터넷 화폐로 통용되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별로. 그리고 지금 코인장이라고 해야 하나? 코인 시장에서 네. 50% 이상이 중국인들로 알고 있는데 네. 채굴을 또 특히 많이 하잖아요. 네. 중국 쪽에서. 네. 그 인원들이 지금 이 거래 금지 통보로 인해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코인장도 굉장히 악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뉴스도 같이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해진 상장 기업 뉴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장성자동차, 예원여행, 그리고 바이두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장성자동차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장성자동차는 중국 SUV 판매량 1위의 회사입니다. 최근 중국 전역의 BMW, 아우디, 인피니티 등의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고 렌트 수리까지 커버하는 영달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시장 개척, 새로운 유통 모델 모색, 신차 판매, 차량 인도 및 배터리 충전 서비스, 금융, 보험, 인터넷 플랫폼 등의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영달그룹은 장성자동차 산하의 5개 브랜드 사용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영달그룹의 전국적 서비스망 이점을 활용해 남쪽 지역과 연안 도시의 판매 채널을 확대할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17일 장성자동차는 장가 항장성 자동차 유한공사를 설립해 신자재 기술 개발, 자동차 부품 연구 개발, 신에너지 완성차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등기 자본은 1억 위안이며 장성자동차가 전액 출자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네. 장성자동차, 전기차 이벤트보다는 영달그룹과의 제휴, 이 부분이 좀 주목을 받은 것 같고요. 네. 어제 아마 종목을 선택했을 텐데 지금, 얼마나 오르고 있죠? 오늘 현재? 네, 현재 홍콩 증시와 상하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네. 홍콩 증시는 현재 8% 정도 상승 중이고 전날 6%, 오늘 8%. 전날은 이제 상하이 네. 증시가 전날 6%, 상하이 지수가. 현재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열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오늘 감안해서 어쨌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상장된 기업입니다. 네. 자, 이어서 볼 종목은 좀, 특이하네요. 예원여행. 어떤 기업이죠? 네, 예원여행은 후성그룹 산하의 여가산업 기업으로 A주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상해 관광하실 때 보면은 예원이라고 관광지 있는데 그 네. 예원 맞고요. 상해에 있는 예원. 네. 네. 또한 중국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상장된 기업들 중 하나인데요. 예원여행은 19일에 동사와 관련된 기업 및 항공산업 전략 투자자들과 연합해 공동으로 예원항공산업합작기업을 설립할 것이라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동사는 이 합작기업으로 항공실물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공고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한 관계자가 동사가 합작기업으로 투자할 항공실물 기업은 현재 파산 구조 조정을 진행 중인 하이난항공이라 밝혔습니다. 하이난항공은 매출액 기준 중국 4위의 항공사인데요. 네.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640억 위안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전부터 존재한 부채 문제가 심해지면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이에 하이난항공이 파산 구조 조정을 결정했으며 현재 예원여행뿐만 아니라 준야오 항공 등 여러 기업들도 투자에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예원 저도 가봤지만 이게 굉장히 현금 장사가 잘 되는 곳이잖아요.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한 하이난항공, 중국 4대 항공사가 무너진 상황. 네. 좀 싸게 들어가서 한국과 진출하겠다. 이런 그림인데 오늘 주가 반응이 좀 뜨겁다고요? 네. 지금 현재 상해 증시에서 10.01% 이제 상한가죠. 그쵸. 상해 10%면 상한가니까 괜찮네요. 이게 좀 남의 어떤 불행을 행복으로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원여행이라는 기업이 항공산업, 그 또 하이난항공에 투자하면서 진출할 것이 예상된다.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모멘텀이 살아있군요. 네, 좋은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는 어떤 기업이죠? 네, 마지막 기사는 바이두 내용인데요. 네. 사실 바이두는 이제 무슨 기업인지는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그쵸. CC 구독자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쵸. 바이두. 네. 이제 바이두가 2021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제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281억 위안,
이제 2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이제 순이익이 43억 위안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웃돌았는데요. 한편 바이두의 이제 1분기 주요 산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는데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그중에 이제 비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 오르면서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검색 광고 위주로 매출을 올리던 바이두가 달라진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클라우드, AI, 자율주행 사업이 바이두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네. 그 중에 중국판 넷플릭스라고 할 수 있는 아이치 광고 수입도 25% 증가하였으며 특히 회원 수가 360만 명이 증가해 1억 530만 명이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바이두는 2021년 2분기에 영업이익이 최대 전년 동기 대비 25%까지, 주요 사업 매출액이 최대 전년 동기 대비 33%까지 성장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바이두 많이 언급했던 종목인데 일단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고루고루 모든 사업, 특히 신사업에서 매출이 많이 늘어난 것이 긍정적인 것 같고요. 일단 홍콩의 이제 동시상장 이후에 주가가 많이 좀 빠졌었는데 네. 최근에 좀 저점을 좀 확인하고 딛고 있는 모습이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 한다면 이후에는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 실적이 뒷받침되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바이두 투자하신 분들께는 일단은 긍정적인 이 기사 뉴스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바이두까지 기업들 살펴봤습니다. 휴장 이후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